제가 여기서 전송 버튼 누르면 여기 알람이 오고 그 다음에 전송이 되고 이 웹북 리스폰스 있는 결과가 여기 거쳐서 복자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누르면은 팝업이 뜨고 이 메시지가 돌아가서 리스폰스 돼서 방금 이렇게 답변이 오신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물음표 느낌표 M8N 하고 여기서 제가 안녕하세요 라고 이제 제가 보내면은 여기에 팝업이 뜨고 여기에 메시지가 방금 이제 돌아간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봤을 때 안녕하세요 라는 메시지 제가 이렇게 보냈잖아요. 요거를 제가 이렇게 보낸 게 그대로 요 내용을 받아가지고 답변이 반환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링크를 복사를 한 다음에 제가 언제 어디서든 이런 식으로 제가 엔터만 치면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데모를 찍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 복자를 켜놓고 제가 이걸 엔터를 치면은 여기 익스큐션의 내용이 나타날 거예요. 보내면은 실제로 메신저 봇에서 반응이 오고 지금 요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실제 유튜브 대본 뽑아서 그 리스폰스 값이 이 완료가 되면은 여기에 내용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 나타나게끔 이제 했고 지금 요 결과가 나타났다는 뜻은 실제로 요게 답변이 워크플로우가 다 돌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요게 이제 돌아가죠. 돌아가면은 조금만 기다려 보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이 온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에피파이와 같은 스크래핑 플랫폼 비용을 고객사가 부담하는 게 일반적이다 라고 했고 요거가 실제로 제가 이걸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때 타임스탬프 구간까지 전부 다 전처리해서 밀어 넣어놨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이걸 누르면은 이제 이거 관련된 내용들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가 이제 뭘 만들고 있고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자세하게 하고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용 같은 것들도 안내를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네, 여러분들 인트로 잘 보고 오셨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영상은 매일 반복하는 작업이나 챗봇 같은 것들이나 메이크나 NA에 따로 만들어 둔 게 있는데 그거를 웹과 메신저 봇을 이용을 해서 카카오톡에 결합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텔레그램이나 슬랙 같은 것도 자동화할 때 정말 많이 쓰지만 상대적 단점이라고 하면은 접근성 자체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혼자 쓰는 거는 텔레그램과 슬랙이 괜찮긴 한데 이렇게 여러 명 같이 카톡 메시지를 공유하면서 바로바로 뭐 오픈 카톡방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정보 같은 것들 좀 자동화로 뿌린다거나 그런 걸 할 때 카카오톡 자동화 같은 것들을 고민하고 계신 사람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한번 보시면은 메이크와 NAN 할 줄 아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린 준비물을 바탕으로 해서 접목을 시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이라고 제가 간단하게 정의를 했을 때는 카톡방을 좀 더 운영을 하거나 정보를 자동으로 뿌려준다던가 발전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이걸 들으시면 한번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기존의 나만의 이제 창의적인 워크플로우, 뭐 NA나 메이크 같은 것들도 있는데 그걸 카카오톡과 한번 결합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의 니즈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해야 되는 내용들을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웹훅과 웹훅 리스폰스 그리고 NA에서 웹훅과 리스폰드 투 웹훅 이 웹훅 개념 주고받는 개념이 있는데 이 웹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외부 트리거가 정보가 딱 들어오면은 그때 반응을 해서
메시지를 수신한다, 리슨한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외부 정보가 딱 들어왔었을 때 그 외부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가운데 부분에 시나리오 부분만 여러분들이 창의적이게 AI를 붙인다거나 전처리나 데이터 재가공을 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갈아 끼워 주시기만 하시면은 양방향으로 카톡과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노드나 가운데 있는 모듈만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재밌는 걸 만드시고 플러스로 카카오톡에 결합만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카톡봇을 여러분들만의 카톡봇을 무한 확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일부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선 준비물은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안드로이드 폰이 있어야 됩니다. 공기계가 있으면 좋고요. 정말 부득이하게 내 공기계 여유가 없다 하시면은 본인 폰으로 한번 테스트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메신저 봇이라고 하는 이제 앱을 설치를 해서 일부 활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매크나 NAN 각각 제가 이거 웹폭 설정하는 방법을 각각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메이크를 이용해서 메신저 봇 배포해서 테스트하고 자동화 완성하는 심플한 케이스 하나 보여드리고, 그리고 NAN도 마찬가지로 노드 수정해서 카톡 테스트하고 자동화 완성하는 거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사례 한 2개 정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 내용의 일련의 과정을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이 메신저 봇이라고 하는 것은 라이노 자바스크립트라는 다른 언어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코드랑 제가 드리는 워크플로우나 템플릿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제가 여러분들 제 영상 댓글에 리소스 폼에 신청만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코드들에서 이런 부분만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수정만 하시면 되거든요. 수정만 하셔서 이걸 가지고 레버리지 하시면은 금방 개발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메이크 블루프린트나 NAN 워크플로우도 제가 따로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가져가서 활용만 하시면 된다. 그리고 코드가 이해가 안 간다 하시면은 이런 코드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끔 변형을 하시거나 정보를 이해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코드들 뿐만 아니라 이 해당 내용에 대한 매뉴얼 또한 모두 다 이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트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만의 봇을 나중에 한번 따로 개발해 보시고 이 일련의 과정들, 개발하는 과정들을 한번 쭉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발을 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이거를 카톡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일단 실제로 액션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먼저 유심을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유심을 구입을 해서 그 다음에 이런 거 유심 같은 거는 이제 편의점에 6,000원, 7,000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구입하시거나 쿠팡 같은 데서 이제 KTM 모바일 유심을 구매를 하시면 되고, 유심 가격은 한 4,500원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전용 폰을 이제 구입을 하시거나 찾으셔야 돼요. 이게 반드시 안드로이드 폰이어야 됩니다. 아이폰 절대 안 됩니다. 아이폰 절대 안 되고 안드로이드 폰을 이제 따로 구입을 하시거나 찾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폰 부자거든요. 중고 폰 부자인데 그중에 이제 과거에는 2018년에 제가 쓰던 폰이 있었는데 이거에다가 이제 했는데 조금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받쳐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20년에 부모님 쓰던 폰 하나 받아가지고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기준으로 일단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금제를 개통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KTM 모바일 공식 웹사이트에서 셀프 개통을 했습니다. 신규 가입이어야 되고 이 유심을 구입하면은 유심 구입해서 유심에 무슨 핀 번호 같은 16자리인가 하여튼 좀 긴 번호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KTM 모바일에서 이제 개통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하시면 되고, 저는 월 2,900원짜리 요금제를 가입을 했는데 이것보다 더 싼 요금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찾아보셔가지고 적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무조건 와이파이 공간 아래에서 실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와이파이 벗어나는 공간에서 모바일 데이터 키고 하시면은 이제 요금제 폭탄을 맞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감안을 하시고 나서 신규 개통한 폰 번호를 바탕으로 해서 카카오톡을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복자라는 저희 집 반려묘가 있거든요. 이렇게 생긴 고양이 프로필을 씌웠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귀엽게 생긴 캐릭터에 대해서 고양이 페르소나를 일부 씌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제가 명령어를 때리면은 나 지금 유튜브 촬영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가 이걸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 이제 알람이 옵니다. 알람이 오고 나서 이 안드로이드 폰에 메신저 봇이라는 앱을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봇에 이제 알람이 딱 오면은 이때 트리거로 돼서 답변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폰을 살짝 이렇게 켜둔 상태인데 엔터를 딱 치면은 이렇게 위에 알람이 오자마자 이런 식으로 바로 이렇게 의도 분류가 된 것을 확인을 하고, 이거는 이제 제가 로그를 씌운 거고요. 로그를 씌운 거고 무슨 영상 찍는 거냐 이렇게 답변이 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원리가 제가 메신저 봇에 트리거를 쏘면은 메신저 봇이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 오는 게 카카오톡 알림 기반으로 반응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폰이 켜져 있고 와이파이 공간 안에 있고 그리고 카카오톡 알림이 켜져 있어야만 이제 반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메신저 봇 돌아가는 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요거 같은 경우는 바로 돈이 들잖아요. 돈이 들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바로 실험을 PC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요거를 해보진 않았는데 바로 저는 이 카톡봇을 운영하고 싶은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바로 저는 구입을 했었는데, 일단 PC에서 바로 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PC에서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좀 찾아보고 주변 분들에게 좀 물어보고 스터디 같은 데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일단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무겁고 느리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텍스트를 복사를 해야 되는 일이 많은데 그 이유는 메신저 봇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복사를 해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어렵고, 녹스 플레이어는 안드로이드 폰을 PC에서 많이 돌려보신 분들은 녹스 플레이어가 얼마나 유명한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게임을 PC에서 모바일 게임을 PC에서 돌린 경험이 있는데 그때 녹스 플레이어를 사용했는데 이 녹스 플레이어도 살짝 무겁기도 하고 요것도 살짝 텍스트 복사가 붙여넣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대안이 이제 블루스택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스택스라는 것을 이제 설치를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 거고, 저도 블루스택스는 처음 깔아보는데 한번 촬영한 김에 한번 이 친구를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세 개 다 개인적으로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블루스택스도 코드를 복사를 해서 붙여놨는데 예를 들어서 200라인 코드가 있으면은 그걸 복사를 하면은 120라인밖에 안 들어가지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세 개 방식을 전 추천드리진 않는데, 내가 정말 요 방식을 너무 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요런 방식을 이제 채택을 하시거나, 또는 여러분들 개인 폰 있잖아요. 개인 폰을 이제 알람을 키시고 카카오톡 알림을 키시고 메신저 봇 설치를 하셔가지고 실험 운영을 해 보신 다음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다 하시면은 다음 스텝으로 이런 거 한번 운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식이 조금 아쉬웠다. 그래서 지금 제 공기계에 있는 따로 이제 셀프 개통한 다른 폰을 화면에 미러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폰을 일단은 제 공기계 폰을 이제 앞 미러링을 했고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메신저 봇을 설치를 해가지고 그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신저 봇은 요 사이트 링크를 접속을 하셔가지고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미 여기에 메신저 봇이 깔려 있거든요. 이렇게 이게 지금 깔려 있는데 요거 설치하는 것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폰을 들고 강의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설치 삭제를 하겠습니다.
설치 삭제를 하고 이 메신저 봇이 제거가 됐는데 요 링크를 가셔가지고 핸드폰에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이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크롬을 가서요. 이제 이렇게 접속을 합니다. 접속을 해서 접속을 하면은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은 6월 27일 날짜로 이제 0.7.39a라는 것을 이 APK 파일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사이트로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은 네, 여기 제가 이 주소를 여러분들에게 다 문서로 전달을 해 드릴 텐데 여기 쭉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 릴리스 APK 파일 있죠? 요거를 이제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폰 위에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폰 위에서 한번 설치를 하면은 이제 다운로드가 됩니다. 이 APK 파일을 여셔야 됩니다. APK 파일을 여셔야 되고 이거를 이제 열면은 이제 뭔가 보안상의 이유로 알 수 없는 앱에 대해서 설치할 수 없습니다. 설정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설정을 하러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메신저 봇 가서 허용을 해줘야 됩니다. 허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홈으로 돌아와서 이제 배 파일 가서 APK 파일 가서 이거를 이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파일 가셔서 이제 안드로이드 폰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내 파일 접속하셔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 파일이 동일한 파일이기 때문에 이 파일을 열어서 설치를 하도록 할 거고 이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무시하고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APK 파일을 다운받아서 여셔야 된다는 점 인지하셔야 되고 물론 요 APK 파일이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설치하는데 아마 1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조금 이제 설치 다 되고 나서 가이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열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접근 권한을 허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허용하시고 요거를 이렇게 켜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로 나가서 알림 읽기 권한이라고 이제 물어보는데 반드시 메신저 봇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켜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확인을 누르신 다음에 이 알림 접근 허용을 반드시 켜셔야 합니다. 그래서 허용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럼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카카오톡 알림이 오면은 팝업이 뜨면은 이 메신저 봇이 이제 워킹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가서 이 파일들이 다음 폴더에 저장됩니다. 해서 storage emulated zero message bot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메신저 봇에 대한 코드를 여기 이제 삽입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가르쳐 드린 내용 이 메신저 봇 코드는 여러분들에게 드릴 건데 그 일부분만 여러분들이 조금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부분만 수정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메신저 봇에다가 그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생성되고 저장되고 그 봇의 로그들이 다 이 경로에 저장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경하지 않고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미 옛날에 만들어진 메신저 봇 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개인정보에 대해서 accept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이걸 최초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꺼져 있고 모든 봇들이 다 꺼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없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건데 이제부터 여러분들이랑 저랑 이제 메신저 봇과 make 그리고 NAN을 한번 연결을 해서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볼 거는 뭐냐면은 make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일단 제 영상이 make 관련된 영상이 많기 때문에 make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체크를 푸시고요. 여기다가 유튜브 make.com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make.com 데모봇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볼 거고 이렇게 생기면은 이걸 딱 눌렀을 때 여기가 이제 디버그를 하는 공간이고 여기가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코드를 최대한 짜서 와야 됩니다. 최대한 코드를 짜서 와야 되는데
이 코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문서로 이제 작성을 해놨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신저봇 코드 요걸 이제 복사를 해놨는데 이 코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게 M8N 기준으로 작성을 했지만 메이크에서도 동작을 합니다. 동작을 하는 걸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거고 이 4개에서 5개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4개에서 5개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웹훅 주소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웹훅 주소가 뭐냐면은 이 웹훅 주소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가 메이크나 NA에서 정보들을 여기로 쏴가지고 정보를 리슨을 해서 이거를 가공을 해서 웹훅 리스폰스 답변을 이제 내뱉을 텐데 그 답변 내뱉는 걸 카카오톡 화면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원리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카카오톡에서 뭔가 키워드로 봇 안녕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보내면은 이제 저희가 여기 요 스마트폰 요 메신저 봇에서 이제 이 트리거를 받습니다. 이것을 웹훅 메시지로 이제 감지를 해서 받고요. 이걸 받으면은 M8N 또는 메이크에서 이거를 받아들여서 워크플로우가 동작이 됩니다. 워크플로우가 동작이 돼서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만의 워크플로우나 시나리오 같은 것들 짜신 것들 있잖아요. 그 결과값을 카톡으로 반환을 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인트로에서 보고 오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 메신저봇 코드에서 이 웹훅 주소 하나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 카카오톡 방들이 중요합니다. 이 카카오톡 방은 어떤 기준이냐면은 실제로 제 그 공기계에서 이제 받은 제 카카오톡이 있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있는 이름 있죠. 요 이름이랑 동일한 예를 들어서 뭐 호트만 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호트만 방이라고 되어 있는 게 여기 반드시 호트만 방이라고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키워드도 중요합니다. 키워드. 이 키워드는 뭐냐면은 이제 물음표 봇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반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짠 코드가 키워드 포함이 아니고 반드시 이걸로 시작하는 코드로 구성을 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물음표 봇 하고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이게 알림이 뜨는데 그 알림이 메신저 봇에 이제 나타날 거고 그 메신저 봇에 알람이 떠서 그걸 트리거를 해서 이후에 워크플로우로 동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 봇을 사용할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저만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제 카카오톡 이름만 이제 작성을 하면 되겠죠. 아니면은 모든 사람한테 다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쓰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거를 주석 처리하고 요 코드들을 AI한테 넣어가지고 모든 사람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수정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타임아웃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걸 좀 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NAN이나 메이크에서 돌아가는 워크플로우가 1분이 넘는다 하시면은 요거를 이제 6만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코드를 복사를 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메신저 봇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가서 여기서 모드 선택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시면은 되는데 여기서 지금 모든 클립보드가 복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한번 복사를 해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사가 이제 미러링 된 거 기준으로 해서는 잘 안 돼 가지고 폰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작업할 때도 폰으로 작업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 넣고요. 맨 위로 올라가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고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신저 봇에서 그 작업하는 게 조금 복잡하고 한글이 입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 노션에서 최대한 작업을 해서 이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작업을 하신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는 이제 제 댓글에 있는 리소스 폼을 이제 신청을 하시면은 요 문서에 이제 접근을 하실 수 있는데, 요 문서에서 요걸 복사를 여러분들이 따로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세팅을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 파라미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웹 URL은 좀 중요한데, 요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make나 nan 웹북 주소를 넣어가지고 워킹을 시킬 건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 할 거고,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요 타겟 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계를 해드리면은, 일단은 요 복자라는 이 친구는 메신저 봇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복자라는 의 폰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정오영이니까 요 코드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방 이름이죠. 요 방 이름이랑 일치를 해야 된다. 방 이름 일치. 그래서 방 이름이 일치를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메신저 봇이 요 방에서만 활동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시로 이런 식으로 정대령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고요. 요 콜 키워드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은 제가 make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제가 복자한테 물음표, 느낌표, make하고 아무런 메시지를 던지면은 이 메시지 전체가 make 쪽으로 넘어갑니다. make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응용을 하실 수 있고, 이 웹북 주소가 만약에 m8n 웹북 주소다 하면은 m8n 쪽으로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버터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 키워드가 누가 이 키워드에만 워킹 할 것이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봇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목록인 건데, 이거는 이제 제가 정호영이라고 이렇게 박아 놓으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이 봇은 저만 쓸 수 있는 거고, 이 버터 리스트가 만약에 따로 뭔가 주석 처리가 돼 있거나 따로 이제 바뀌어져 있다, 뭔가 이거가 만약에 따로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은 아마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에러가 난다라고 하시면은 이 코드를 복사해서 모든 봇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끔 코드를 바꿔달라고 챗 GPT한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대신 챗 GPT보다는 클로드 추천드리고 좀 똑똑한 언어 모델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자바스크립트가 완전 자바스크립트가 아니고 라이노 자바스크립트라고 해서 살짝 좀 다른 언어입니다.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클로드나 좀 똑똑한 언어 모델한테 시키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이만큼 되어 있는데, 이 웹북 주소만 제가 make.com의 내용으로 바꿔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ake로 한번 가볼게요. 그럼 이제 make 가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이 웹북 주소를 만드셔야 되는데, 이것도 처음 하신 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새 거 눌러서, 새 모듈 눌러서 웹북 누르신 다음에 커스텀 웹북 누르시고요. 이 웹북 주소에다가 이제 뭐 아무렇게나 이름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메신저 봇 웹북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웹북 주소가 발행이 되는데, 이거를 복사를 해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 코드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코드, 이거를 전체 다 복사를 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제 카톡에다가 따로 이렇게 던져 놓을 겁니다. 이렇게 던져 놓으면 이제 뭘 할 수 있냐면은, 제가 이거 있죠. 이 친구, 이거를 이제 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복사 버튼이 안 먹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메신저 봇 들어가서 여기 코드 있죠. 이 코드를 전부 다 바꿔줘야 됩니다. 바꿔줄 건데 모드 선택해서 지우고, 요 제가 이 준 코드 있잖아요.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폰으로 좀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러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전체 다 복사해서 복사하면은 지금 화면에서 요 웹북 주소 있죠? 요 주소가 이제 make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한번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여놓고 나면은 이제
물음표 느낌표 make라고 하면은 이제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저장 버튼 누를 때 저장 버튼만 누르시면 안 되고 저장하고 컴파일 버튼을 반드시 누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컴파일 하였습니다라고 이제 뜨죠. 그러면은 여기서 살짝 나와가지고 이 봇을 활성화 시켜줘야 되고 요것도 활성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여기다가 물음표 느낌표 make라고 한 다음에 이름 메시지를 던지면은 이제 웹훅에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금 유튜브 데모를 찍고 있습니다. make.com 이렇게 제가 이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실제로 make로 넘어가서요. 이 친구를 run this 모드로 올리를 시킨 상태에서 지금 제가 이거를 전송 버튼을 누르면은 어떻게 되느냐? 메신저 봇에서 이제 카톡 팝업이 옵니다. 카톡 팝업이 오고 이 팝업에 따라서 워킹 된다. 즉 여기서 먼저 동작하면은 팝업이 뜨고 이 메신저 봇에서 웹북 주소로 여기로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왼쪽부터 차근차근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전송 버튼 누르면은 여기서 팝업이 뜨고 메이크로 전송된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은 이렇게 알람이 뜨고 이렇게 메시지가 온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물음표 느낌표 메이크 지금 유튜브 데모를 찍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재밌는 걸 할 수 있죠. 자, 제가 웹훅 주소를 짜놓을 때 이게 메시지 방 이름 보내는 사람 이걸 제가 다 활용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한 응용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테스트로 이제 set multiple variable 해서 메시지 한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방금 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웹훅 리스폰스만 달아주면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 툴 부분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내가 메시지 보내면은 여기서 무언가 여러분들이 온갖 작업을 다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챗GPT를 붙이든 뭐 문서를 만들어서 문서 링크를 카톡을 반환시키든 이걸 여러분들 요 사이에 여러분들의 창의력 무한한 것들을 이제 반영하시면은 재밌는 것을 많이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웹북 주소만 이렇게 세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번 다시 이렇게 데모를 이렇게 하고 지금 라이브로 이렇게 데모 찍는 게 은근히 좀 재밌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켜놓고 이걸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거 지금 accepted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복사해서 메신저 봇도 이렇게 키워놓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전송 버튼 누르면 여기 알람이 오고 그 다음에 전송이 되고 이 웹북 리스폰스 있는 결과가 여기 거쳐서 복자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누르면은 팝업이 뜨고 이 메시지가 돌아가서 리스폰스 돼서 방금 이렇게 답변이 오신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메이크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 이렇게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뭔가 요 메시지 같은 것들, 요 키워드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뭔가 뭐 리플레이스 함수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키워드 지워가지고 좀 정제해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이크랑 엠파렛만 조금 기초로 단단하게 해놓는다 하시면은 무한한 것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여기까지 할 거고 요거 워크플로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메이크를 했고 메이크 블루프린트 제가 넣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쉽게 한번 응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만의 이제 응용을 하셔가지고 따로 댓글이나 제 오픈 카톡방에 와주셔가지고 저 이런 거 만들었어요 라고 자랑해 주시면은 제가 정말 뿌듯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NAN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NA는 이제 요거를 다 지우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의 이제
M8N 웹북 주소를 여러분들이 반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거 키워드를 일단 M8N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볼 거고, 이거를 복사를 해서 그 카카오톡한테 먼저 줘서 메신저 코드를 고치기보다는 우선 워크플로우부터 NA의 워크플로우부터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템플릿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복사를 하셔가지고 그 M8N에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M8N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 노션에서 제가 M8N 테스트 용도로 요거 M8N 워크플로우 요 템플릿을 제가 복사를 했어요. 복사를 했기 때문에 요거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쓰는지 제가 좀 설명해 드리면은 일단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M8N 카카오톡 from 메시지라고 되어 있고요. 경로 같은 경우는, 그리고 포스트잖아요. 포스트로 세팅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요 URL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YT 데모라고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리스폰스가 중요한데 using respond to 웹북 노드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실험하실 때는 웹북 리스폰스 떼고 immediately로 작업하셔야 되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 웹북을 주고받기 때문에 제가 카카오톡 메신저 봇에서 메시지를 쏘면은 이 친구는 리슨 상태여야 돼요. 리슨 상태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카톡으로 메시지 보내면은 이쪽으로 넘어가서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동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일단은 요거 테스트 URL을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노션으로 가서 여러분들 코드 있죠? 메신저 봇 코드, 이거를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하고, 그러면은 지금 이 친구는 웹 테스트 URL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실험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edit field 같은 경우는 안녕하세요 메시지 바디 제이슨 바디 메시지를 잘 받았습니다 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요 필드 있죠, 요 필드 리스폰스 텍스트로만 이제 매핑이 되어 있으시면 됩니다. 반드시 리스폰스 텍스트로 매핑이 되어 있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리스폰스 텍스트, 그래서 여기 결과 값을 그대로 반환을 해서 동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그러면은 지금 요 테스트 URL 있죠? 웹북 테스트 NAN 카카오톡 MSG 유튜브 데모 이거 있죠? 이거를 복사를 해서 제가 이 복자라는 친구한테 일단은 카톡을 백업을 하고요. 제가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실제 이렇게 하고 제가 폰으로 가서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간 다음에 이거를 전체 모드 선택 복사를 해서 그 다음에 메신저 봇으로 넘어갑니다. 메신저 봇으로 넘어가서 지금 제 폰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실제 작업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작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에뮬레이터랑 미러링 거 다 써봤는데 폰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작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N8N, NAN 테스트라고 표현을 할 거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제 메이크는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걸 끌 거고, M8N을 활성화시키고 요거 전체 모두 선택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M8N 관련된 이제 웹북 주소가 박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저장하고 컴파일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M8N으로 넘어가서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실험을 하면은 리슨 상태잖아요. 그럼 M8N이 신호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메신저 봇에서 키워드를 제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은 물음표 느낌표 M8N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음표 느낌표 M8N 하고
여기서 제가 안녕하세요라고 이제 제가 보내면은 여기에 팝업이 뜨고 여기에 메시지가 방금 이제 돌아간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봤을 때 안녕하세요 라는 메시지 제가 이렇게 보냈잖아요. 요거를 제가 이렇게 보낸 게 그대로 요 내용을 받아가지고 답변이 반환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무슨 짓을 하시면 되냐? 요 사이 있죠. 요 사이에 있는 것들을 잘 정의를 하신 다음에 여기 내용만 바꾸셔가지고 적용하시면은 여러분들만의 재밌는 카톡봇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뭐 블루프린트, 워크플로우 이거 그대로 이제 템플릿 활용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의 이 주소만 바꾸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그리고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 이거를 테스트를 제가 이렇게 빼잖아요. 빼면은 이제 실제로 완전 자동화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은 우리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테스트 웹북 주소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 실제로 클라우드나 여러분들 엠파렌 따로 서버를 세팅해 두신 분들은 이걸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반드시 이 주소가 이 웹북 주소가 이제 테스트 URL이 아니고 이제 프로덕션 URL로 이제 돌아가잖아요. 프로덕션 URL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거를 저장을 하고 활성화를 하시고 나서 바깥으로 나온 다음에 실제로 우리 이 메신저 봇에서 요 주소 있잖아요. 요 주소를 테스트 URL이 아닌 프로덕션 URL로 컴파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부터 이거는 이제 엠파렘만 켜져만 있으면은 서버에 올라가 있든 클라우드든 뭔가 어디든 다 올라가 있고 이 워크플로우가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른편 느낌표 엠파렘하고 반갑습니다. 지금 유튜브 데모 테스트 중입니다 라고 보내자마자 바로 0. 몇 초 만에 답이 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웹훅과 웹훅 리스폰스를 이용을 하면은 상대적으로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들만의 창의적인 워크플로우를 구성을 하셔가지고 응용을 해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부터 제가 이거를 어디에 좀 잘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거 하나, 재밌어 보이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개를 한번 소개를 드리면서 영상을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어디까지 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저점과 충분한 고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례 두 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카톡에서 유튜브 비디오 있죠. 유튜브 비디오 이런 타입의 비디오가 되게 많아요. 이제 뭐 쇼츠나 뭐 인베디드나 그냥 URL 딸려온 거나 와치 이게 보통 이게 거의 기본 주소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유튜브 URL 전처리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짜서 대본을 읽습니다. 대본을 이제 끓는 거는 에피파이를 활용을 했고 에피파이 활용하는 방법은 제 문서를 뒤져보시면 에피파이 연동하는 방법에 대한 매뉴얼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에피파이를 이용해서 트랜스크립트 유튜브 대본 STT를 뽑아옵니다. 뽑아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오픈AI 서머라이저를 이용을 하는데 이 서머라이저에 대한 프롬프트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네, 이런 식으로 STT가 인입된다. 오탈자 약간 있으니까 그거 살짝 유의해라. 뭐 물론 실제로 완전 니치한 분야에 대해서는 STT를 예시를 주어서 프롬프트를 살짝 약간의 예시를 섞은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조금 더 뾰족하게 보정을 해야 됩니다. 무튼 저는 유튜브에 대한 제목, 비유, 요약, 상세 요약, 비판적 반대 사이드에 대한 요약, 숫자가 있으면 숫자에 대한 요약, 그리고 쉬운 첫걸음 이런 것들을 이제 세팅을 해놨습니다. 세팅을 해놨고 그래서 요거를 세팅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대본이 전처리 된 것들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AI 결과값이랑 마지막 출력값을 조합을 해서 리스폰스 텍스트 형태로 출력을 하게끔 해놨습니다. 반드시 제가 리스폰스 텍스트, 그러니까 리스폰스 언더바 텍스트 형태로 돼야만 응답이 되게끔 제가 코드를 짜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웹북 리스폰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실제로는 개발계가 아닌 운영, 테스트 URL이 아닌 프로덕션 URL에다가 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제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복자한테 어떤 URL을 입력을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제가 이 AI 엔지니어라는 유튜브 채널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링크를 복사를 한 다음에 제가 언제 어디서든 이런 식으로 제가 엔터만 치면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데모를 찍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 복자를 켜놓고 제가 이걸 엔터를 치면은 여기 익스큐션의 내용이 나타날 거예요. 보내면은 실제로 메신저 봇에서 반응이 오고 지금 요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실제 유튜브 대본 뽑아서 그 리스폰스 값이 이 완료가 되면은 여기에 내용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내용은 실제로 제가 메신저봇 코드를 살짝 수정을 했습니다. 커서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좀 수정을 한 거라서 로고 나타나게끔 이제 했고, 지금 요 결과가 나타났다는 뜻은 실제로 요게 답변이 워크플로우가 다 돌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분짜리 영상이 21초 정도 이제 걸려서 나타났고요. 이렇게 실제로 이 해당 대본은 이런 식으로 쭉 대본이 전부 다 추출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이제 AI가 요약을 하는데 이거는 4.1 미니 모델을 이용해서 요약을 했고요. 요 리스폰스 출력 결과에 대해서는 실제로 좁은 감시탑을 가진 경비병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비유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실제로 유튜브 코드 에이전트 버그 탐지 한계와 실전 개선법 해가지고 이게 펄스 포지티브 관련된 케이스가 좀 있다. 코드 안에서 맥락을 잃어버려서 복잡한 버그를 찾을 수 없다. 이건 실제로 바이브 코딩 관련된 내용인데, 이 영상이 바이브 코딩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실전 개선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영상을 보지 않고 일단 이런 식으로 던지면은 이 내용을 쭉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금 바이브 코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 이 영상도 한번 제가 참고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먼저 이거 좀 재밌어 보인다, 이게 나한테 굉장히 실질적으로 유용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이 영상을 이제 보러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이제 첫 번째 케이스를 보여드렸고요. 네, 이제 좀 두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케이스는 내가 궁금한 걸 찾아서 바텀업 형태로 이제 올라가지만, 이번에는 이제 탑다운 형태로 이제 제가 유튜브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이전에 유튜브 대시보드 만드는 그 1시간 좀 넘는 이제 M8N으로 하는 대시보드 바이브 코딩 영상을 찍었는데 이거 좀 버리기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좀 만들어서 조금만 포장해가지고 내 걸로 써야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 한 남자의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제 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스승님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예, 닉사레브 이 사람이 제 어떻게 보면 롤 모델에 가까운 사람이긴 한데, 이 사람 유튜브를 다 학습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학습을 다 시켰냐면은, 실제로 제가 만든 워크플로우는 조금 복잡해요. 이게 뭐 제가 이거를 가르치려면은 한 3-4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실제로는 유튜브 이처럼 제 벤치마크 채널에 대해서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 대한 메타 정보들을 적재하고 이제 매 시간마다 돌면서 영상이 올라가면은 이렇게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유튜브 대본을 잘게 쪼개서 슈퍼베이스에 적재를 합니다.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은 RAG,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란 방식인데, 여러분들 챗GPT 같은 걸 이제 질문하시면은 되게 다양한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인류가 대부분 학습했을 법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방금 벤치마크 채널에 대한 모든 스크립트를 다 학습을 시켜놨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면은 이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들고 와서 답변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바텀업으로 매일매일 영상이 올라와요. 이 사람 맨날 영상을 찍는 이제 완전 기계 같은 남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이 사람 영상이 누워서 궁금하다 하면은 이 사람 영상을 이제 쭉 보고요. 이거를 본 거 별개로 내가 이 영상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 하면은 실제로 이 영상 대본 스크립트를 바탕으로 해서 원소스 멀티 유즈와 비슷한 형태로 이제 도큐멘테이션 형태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럼 실제로 제가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질의응답 형태로 이제 일어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들 했구나. 예를 들어서 제가 개발 대행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요 에피파이 같은 거, 그러니까 에피파이라는 거는 이제 제 에이전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클라이언트가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유튜브 구독자가 뭔가 이 에피파이에 대해서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닉한테 이 벤치마크 채널 크리에이터한테 질문했나 봐요. 그럼 그 사람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쭉 만든 것을 제가 확인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제가 누워서 이 모든 유튜브 요약문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누워서 제가 이걸 다 보고 영상 올라왔네, 이런 얘기했네, 재밌겠다 하면은 실제로 제가 문서 눌러서 보고, 문서 눌러서 유튜브 영상까지 보는 형태의 학습 방법은 바텀업 학습 방식이 되는 거죠. 근데 거꾸로 제가 탑다운 방식으로도 학습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지금 제가 RAG를 이제 구현을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다 저장이 되어 있고, 이게 실제로 카카오톡 메신저 봇으로 다 할당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복자라는 친구한테 어떻게 질문을 할 거냐면은,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은 이 사람한테 직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방금 제가 문서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개발 외주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스크래핑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근데 고객사가 에피파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챗GPT 클로드 제미나한테 질문을 하면은 누구는 이게 맞다, 누구는 이게 아니다, 뭔가 양각에 대한 모호한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질문을 하면은 직접 이 사람한테 질문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실제로 제가 지금 봇을 활성화를 안 시켜놨었네요. 그래서 이걸 다시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요게 이제 돌아가죠. 돌아가면은 조금만 기다려 보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이 온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에피파이와 같은 스크래핑 플랫폼 비용을 고객사가 부담하는 게 일반적이다 라고 했고, 요거가 실제로 제가 이걸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때 타임스탬프 구간까지 전부 다 전처리해서 밀어 넣어놨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이걸 누르면은 이제 이거 관련된 내용들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가 이제 뭘 만들고 있고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자세하게 하고,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용 같은 것들도 안내를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봤었을 때 룸 영상 실질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직접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고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이제 누르면은 관련된 내용들이 전부 다 제가 거꾸로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벤치마크 채널 영상을 보면은 영상이 실제 한 70여 개가 되거든요. 70여 개가 있는데 이 정도 되면은 본인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기억을 아마 못할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RH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을 해 놨기 때문에 그 관련된 내용들을 들고 와서 AI가 이제 좀 가공을 해서 내가 원하는 답변을 실질적으로 바로 받아볼 수 있게끔 응용한 사례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린 템플릿을 무한으로 응용을 하셔서 카카오톡에 이제 삽입을 하시면은 재밌는 걸 많이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앞에서 소개를 해드린 이 두 가지 케이스, 유튜브 요약과 유튜브 RAG, 그러니까 스승님에 대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거, 이 두 가지 케이스는 이제 저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추후에 개발하고자 한 건 뭐냐면은 링크드인이나 레딧 같은 데서 내용을 그려가지고 제 오픈 카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조금 가공해서 조금 정보를 나눠주는 형태로 조금 자동화하고 싶은 니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로 개발해서 카카오톡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카카오톡 가지고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케이스들을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시간을 줄여주거나 제 리드나 제 카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될 만한 것들을 잘 응용을 해가지고 재밌는 것을 개발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사례에 대해서 안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긴 영상 보시느라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만의 자동화를 만들고 싶으신지 댓글 같은 거 달아주시면은 제가 고려를 해볼게요. 밀려있는 영상들 해야 될 것들이 저만의 숙제들이 많아서 그 부분 처리를 하긴 할 건데 여러분들 자동화하고 싶은 것들이나 소재 같은 거 추천을 해 주시면은 제가 그거 보고 저와 핏이 맞으면은 그걸 일부 한번 제가 영상을 찍는데 여러분들 한번 선보이는 형태로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카카오톡에 자동화를 붙이고 싶은지도 한번 이야기 주시면은 그것 또한 한번 응용을 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부분이나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댓글 주시면은 제가 시간 날 때 조금씩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화 시나리오를 살을 붙여서 그 카톡 자동화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상 쌤오트만이었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